개최 전부터 많은 잡음을 내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중국은 골판지, 침대 등의 형편없는 시설과 음식으로 망신살을 샀던 일본과는 다른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음식으로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선보이겠다며 큰소리를 쳤는데요. 그러나 이런 자신감과는 다르게 중국은 다소 어처구니 없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한 정보 통제인데요.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선수들은 휴대폰 대신 중국이 별도로 지급하는 임시 휴대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임시 휴대폰에 선수 개인의 신체 상태를 알리는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선수단의 신체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육성하였으므로 이런 선수들의 정보는 국가적 재산이고 국제대회에서는 경쟁자에게 0.1초 차이로도 패배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선수 개인의 특성과 정보는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에 전 세계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임시 휴대폰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천안문, 티베트 독립 등 중국에서 금지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설정해 놓아서 자국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타국에서 온 선수들에게까지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시장, 게임 시장 등에서 각종 짝퉁 생산과 무단 표절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 침해의 악명 높은 중국을 믿지 못하는 여러 국가는 자국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할 휴대폰을 지급하고 중국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대회를 운영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등 중국 정부에 맞서면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올림픽 준비라도 잘했을까요? 먼저 알파인 스키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알파인 경기장은 자연 눈과 인공 눈을 섞어서 쓰는데, 자연 눈이 덮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인공 눈을 살포해야 부상의 위험성도 적고 선수들이 더욱 쾌적한 상태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같은 권위적인 대회에서는 자연 눈과 함께 최고급 인공 눈을 만들어 쓰지요. 그러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00% 인공 눈으로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공 눈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은 축구 경기장 800개를 채울 정도로 엄청난 물을 사용했고, 따라서 주변 마을은 물 부족 사태로 난리가 났으며 환경오염 문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공눈은 얼음을 매우 잘게 부숴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따라서 100% 인공눈을 사용하게 되면 코너링이 부드럽지 못하며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안전벨트 없이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 인공눈도 싸구려 저급 인공눈으로 덮었기 때문에 경기장은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고, 따라서 선수들은 선수 생명을 걸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선수들은 저지른 경기장 상태에 매우 불안해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80명이 출전한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49명만이 완주를 했으며 선수 생명이 끝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추어만도 못한 경기장 상태, 국제스키협회 알파인 스키 위원장은 베이징 슬로프 상태는 매우 완벽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매우 비꼬았고, 많은 선수들은 베이징의 100% 인공눈은 자연 눈이 내리는 평창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 피로감을 많이 느끼며 경기장이 눈이 아닌 마치 얼음으로 뒤덮인 것 같아 매우 두렵다. 며 평창 올림픽 때 최고급 수준의 경기장 상태를 그리워했습니다. 과연 이뿐만일까요? 스케이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권위 있는 대회임에도 빙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쇼트트랙의 경우 선수들 간의 충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매 경기 포착되었는데요. 정말 아마추어 경기에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기 힘든데, 쇼트트랙 세계 1위 파스칼 디온 선수를 비롯한 많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대거 넘어지는 등 500m 경기에서 한 경기에 한 명씩 넘어지는 올림픽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타면 이긴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수준 이하의 경기장에서 중국 선수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국 선수들이 마치 빙질에 저질스러운 상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넘어지지 않는 모습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에도 일본의 피겨 스타 한유 유즈루가 점프를 할 때 스케이트 날이 빙판 구멍에 끼었다 며 베이징 올림픽 스케이트 경기장의 빙질이 최악이라 준비한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빙질 관리에 소홀한 것일까요? 중국은 자국 선수들의 훈련장 및 훈련 모습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보통 시합 전 훈련은 외부에 공개하여 선수들의 모습이 궁금한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 대표팀의 이런 비밀스러운 모습에 일각에서는 애초에 중국 대표팀은 이런 수준 이하의 빙질 상태를 예상하고 이런 컨디션의 빙질에서만 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들의 훈련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세계권 선수들이 연이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중국 선수들은 마치 이런 상태의 빙판에 적응이라도 한 듯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의 대놓고 하는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편파 판정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쇼트트랙 팬들이 중국의 커뮤니티인 웨이보에 이런 의구심을 내비치자 곧바로 글이 삭제되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경쟁 국가 선수단의 컨디션을 저해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정황은 음식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의 선수단 식단이 너무 맛이 없고 중국식이라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너무 많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몸을 회복시키고 체중 및 컨디션 유지가 필수인 운동선수에겐 영양학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식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위원회에서 여러 번 중국과 갈등을 겪으며 중식을 반대했지만 결국 중식 메뉴를 무려 30%나 수용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 올림픽 참가국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올림픽 직전까지 다수의 국가들이 중식 적응 훈련을 하는 등 자극적인 중국 음식을 대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런 형편없는 올림픽 식단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스켈레톤 한국 국가대표의 윤성빈 선수는 중국 음식 수준이 최악이라고 호평했는데, 고기만 거창하게 깔려 있는데 정작 실속은 없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인들이 요리를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승기 선수 역시 너무 기름지기만 해서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 대신 채소와 곡물 음식들만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선수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수들은 모든 메뉴가 중국풍으로 만들어져 기름지다며 컨디션 난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이 영양학적으로 체육 선수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중국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하기조차 버거운 중식을 기어이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중식을 통해 경쟁 국가 선수들의 컨디션을 난조시킴으로써 견제를 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려 하지만 중국의 뻔뻔한 태도와 미심쩍은 정황들이 한둘이 아니라 더욱 의심은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베이징 올림픽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한국의 평창 올림픽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때는 스키장이나 스케이트 경기장의 상태가 역대 최고였고 선수 식단 또한 매우 훌륭했을 뿐더러 석연치 않은 구석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과 달리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8 평창 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 선수촌과 경기시설, 음식의 불만족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이 평창 올림픽이 처음이라며 극찬을 했죠. 고추장과 발효 음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음식은 영양학적으로도 체력과 지구력, 근력 증진에 탁월하다는 검증이 끝났으며 맛과 건강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자연스레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장 안팎으로 최고의 시설을 통해 선수들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인 온돌로 선수들로 하여금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니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만족감은 경기 결과로 증명됐는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서는 매우 많은 세계 신기록이 경신되며 역대 최고의 올림픽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도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하필이면 바로 다음 올림픽이 역대 최악인 베이징 올림픽이라 선수들 사이에서 평창이 그립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브루스 아서는 당시 평창 올림픽에 대해 문제를 뽑자면 흠잡을 것 없는 게 문제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브루스 아서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베이징 올림픽의 장점은 장점이 없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프라임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가치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